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1월 27일 수요일인데 정말 그 110몇 년 만에 눈이 제일 많이 온 그날이라고 하더군요. 예, 그 11월 달에 이렇게 눈 많이 오는 것도 참 처음 보는 일 같습니다.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고 이제 2주가 조금 넘었는데 거의 내각이 이제 다 그 완성이 돼가고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오늘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대통령이 취임하면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할 일이 미국의 군사력을 대폭 늘리는 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 해군력을 대폭 늘릴 것인데 이것은 그 대한민국의 이 운명하고도 직결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트럼프 시대의 미국 해군이라는 제목으로 잡아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은 금년에는 이번 선거에서는 어떤 뭐 정책을 이렇게 그 책으로 발표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헤리티지 재단에서 프로젝트 2025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47, 요번에 47대니까 그래가지고 인터넷상으로 여러 그 계획들이 나와 있었는데 저거 그 지난 8년 전에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어떻게 할 것이다를 그 책으로 정리한 겁니다. 크리플드 아메리카,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불구가 된 미국, 여기에 보면은 한 챕터가 완전히 외교 정책과 국방 정책인데 트럼프 국방 정책은 그냥 전통적인 현실주의 국제 정책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국방 정책의 핵심은 peace through strength. 군사력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막강한 군사력을 통해서 전쟁을 억제한다. 평화가 유지된다. 그래서 트럼프 국방 정책은 손자병법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것이라고 보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다시 이 트럼프가 한 말을 우리가 인용해 본다면은 이제 2015년에 나온 책이죠. 나는 미국의 군사력을 재건하겠다. 그 오바마 대통령 때 미국 군사력이 형편없이 약해졌다라고 이제 그때 그 당시는 후보죠. 트럼프 후보가 그 오바마를 막 비난하면서 오바마의 군대는 1차 대전 때 미국 군대밖에 안 된다라고 막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의 군사력을 재건하겠다. 미국의 군사력은 너무나 막강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누구도 미국을 건드릴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막강하게 만들면은 아예 싸울 그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많은 그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그 전쟁광 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군사력을 아주 세게 기르면은 그러면은 전쟁이 방지되고 평화롭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레이건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레이건이 대통령 됐을 때 군사력을 뭐 엄청나게 늘려가지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전쟁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미국 군사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소련이 싸움도 못한 채 항복하고 무너지고만 그런 역사를 우리가 다 봤습니다. 미국 중에서도 말이죠. 미국군 중에서도 미국을 상징하는 군대는 해군입니다. 해군이 그 얼마나 한번 강했는지 잠깐 그 살펴보면은 저거는 그 우리가 다 잘 아는 조지 프리드맨 박사가 앞으로 100년 후라는 책에서 한 겁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배들이 그러니까 바다 위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상선이고 화물선이고 유조선이고 다 움직이는데 이 모든 배들의 움직임을 미국 인공위성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모든 배들의 움직임을 미국 인공위성이 보고 있으며 그런데 그 배들이 항해를 계속할 것이냐 가다가 정지할 것이냐 이런 것은 미국 해군의 마음에 달려 있다. 아주 대단한 말이죠. Every ship in the world move under the eyes of American satellite in space.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미국 인공위성이 모든 배들의 움직임을 본다는 거예요. And its movement 그리고 그 배들의 움직임은 is guaranteed or denied. 그 움직임이 보장되기도 하고 거부되기도 한다. At will by the U.S. Navy. 미국 해군이 마음먹기에 따라 그 바다를 완전히 제압하고 있는 미국 해군. 그래서 미국이 저 책이 나온 것은 2009년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은 뭐 정말 그 상대가 없을 정도로 막강했죠. 그래서 미국의 패권은 바로 무적의 미국 해군에 의해서 유지되던 것이다.
미국 해군은 정말 막강했다. 적어도 2014년 무렵까지는 그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2014년 무렵에 그 미국의 세스 크롭시라는 저 사람은 레이건 대통령하고 그 레이건 다음에 이 부시 아버지 대통령이죠. 그 사람 아래서 미국 해군 담당 차관보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미국 해군이 지금 너무 약해져서 큰일 났다. 그 메이데이라는 것은 그 책 제목이 메이데이인데 메이데이는 이제 이 조난 신호죠. 메이데이 그러면 살려달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배가 막 난파당했다 이런 뜻인데 미국 해군이 너무나도 약해져 가지고 지금 메이데이를 외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라고 2013년에 저 책을 썼는데 사실 그 무렵부터 미국 해군이 막 약하게 됐습니다. 이제 근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요. 요 사람은 여러분들이 뭐 또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조셉 나이라는 그 하버드 대학 교수고, 그리고 저 사람은 이제 민주당 계열의 전략이론가입니다. 저 사람은 그 클린턴 대통령 때 국방부 차관을 했던 사람인데 2015년에 아주 또 유명한 책입니다. 우리말로도 번역이 됐죠. Is the American Century Over? 미국의 세기는 끝났는가?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지금 약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저 책에서 이 조셉 나이 교수는 2014년 현재 미국 해군은 미국 다음으로 강한 해군 17개를 다 합쳐놓은 것만큼 강하다. 그러니까 2등부터 18등까지를 합쳐놔도 미국을 못 당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 앞에서 말한 크롭시 교수하고 조셉 나이 교수는 뭐 견해를 달리하지만은 아무튼 그 2014년 이후에는 그 이전보다는 약해졌다라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2014년 무렵까지 미국 해군은 양적 질적인 면에서 무적의 해군이었다.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는 이제 약해졌다라고 이제 다 견해를 일치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바로 그 무렵의 대통령이었죠. 물론 오바마 대통령도 말로는 외교 정책으로는 상당히 그 아시아 중심 전략, 왜 아시아가 더 돈도 많고 힘도 세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외교 중심을 아시아로, 그래서 피보트 투 에이시아라는 올바른 정책을 수립을 했는데 그런데 전략과 정책은 그럴듯했지만 실제적인 행동으로 뒷받침되지는 못했다라고 지금 평가가 됩니다. 오바마가 8년 동안 대통령 했는데 그 사이에 중국이 너무나도 막강해진 거예요. 중국은 미국의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남중국해에서 더욱 공세적인 입장을 취했다.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중국이 그 남중국해에다가 인공섬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섬 만들지 말라고 소리치는 일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중국이 인공섬에는 영해를 못 가진다고 그랬죠. 그래도 불법적으로 영해를 선언했는데 그거를 그냥 그 뭐 미국 해군이 중국이 선언한 영해를 무시하고 항의하는 일, 직접 이제 행동을 못하고 그렇게 이제 소극적인 반대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바마 행정부가 말이나 정책과 달리 또 해군을 줄였습니다. 해군을 계속 줄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바마의 계획은 미국의 주요 함정, 주요 군함을 260척까지 그 숫자를 줄이는 거였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가 원하는 260까지 다 줄이진 못했는데 아무튼 해군을 늘려도 안 되는데 오히려 줄였다라는 이런 이제 기록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일 때 오바마의 그 해군 정책을 엄청나게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오바마 시대의 해군은 1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허약하다. 가장 허약하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지난 8년 전에 대통령에 당선됐었으니까 그래가지고 4년 임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트럼프의 그 군사력 증강 정책 중에서 눈에 가장 띄는 부분이 해군력 증강이었습니다. 해군력 증강이고 그리고 트럼프는 아예 구호를 만들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260척까지 해군을 줄이겠다고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350척으로 늘리겠다. 그러니까 90척이나 오바마보다는 90척 정도 더 강한 그런 해군을 가져야 될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선거 기간 동안에 350척 해군을 이제 주장했는데 취임하기 직전에 미국 해군에서 355척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고서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지난 대통령 3명 바뀌는 동안에 미국 군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가 미국 군함이 282척이었습니다. 그런데 260척까지 22척을 줄이려 했는데 뭐 해군이 반대하고 그래가지고 임기 끝날 무렵에 275척으로 줄어들었다. 그래도 7척이나 줄어들었다는 거는 이건 뭐 상당히 많이 줄은 거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 일기가 시작됐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은 275척이던 미국 군함의 숫자를 296척, 그러니까 21척, 저것도 이제 보통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 21척이면은 뭐 우리나라 한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 군함 전부 주요 군함이 21척인 적도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21척이나 느린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때는 느렸는데 그렇지만은 원하던 350척까지는 가지 못했죠. 근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296척까지 늘려놨던 군함을 또다시 5척으로 줄여가지고 지금 한 291척 정도 있는데 이거 가지고서는 중국과 싸울 수 없고, 그리고 패권국으로서 미국이 역할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모든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데이터만 봤을 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군사력을 대폭 늘리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해군일 것이다라는 그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거는 그 이제 미국 전문가들이 미국 해군하고 중국 해군을 이제 비교해 본 거예요. 보니까 미국 해군은 저기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겁니다. 빨간색은 중국 해군인데 2000 그 위가 이제 가까이 최근이에요. 그래서 2020에서 2024년 사이에도 중국 해군은 미국보다 거의 2배가 더 늘어났고 2015년에서 2019년 그때 트럼프가 해군력을 꽤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이게 위로 갈수록 신형 군함인데 중국 군함은 신형이 많고 생산량도 미국보다 훨씬 많다. 그리고 미국 군함은 좀 나이들이 오래됐고 그래서 좀 오래되다 보니까 정비하는 시간도 많고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중국에 비해서 불리한 상황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배를 우리가 이제 전번주에도 얘기했습니다. 중국이 3척 만드는 동안에 미국은 1척밖에 만들지 못한다. 물론 그 질적으로는 미국 거가 더 좋다 하더라도 그 양적인 그 문제점을 결국은 상쇄할 수 없다라는 이런 그 딜레마에 지금 미국이 이제 당면하게 돼 있습니다. 예, 저기도 그 얘기죠. 트럼프가 350척짜리 해군을 만들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실패했는데 그 이유는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 일기 때 그 미국 국회하고 싸움도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오바마 대통령이 있을 때보다도 국방 예산이 더 적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2기가 이제 곧 시작될 텐데 아주 막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그 마가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정책을 밀어붙일 것이 이제 분명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중국 해군하고 미국 해군은 2014년 아까 그 조셉 나이가 미국 해군은 2등부터 18등까지 합쳐놓은 것보다 더 강하다. 이제 그 해부터 미국이 이제 그 비중이 약해지기 시작했는데 숫자로 2014년부터 중국 군함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 데이터가 2020년 것까지 나와 있는데 중국이 미국보다 중요한 그 군함 숫자가 39척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은 앞으로 6년 후 2030년이 되면은 중국 군함이 미국 군함보다 무려 131척이 더 많아집니다. 만약 저것이 정말 현실이 된다면은 이 서태평양, 대만 앞바다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그 유조선이라든가 화물선이 또 그리고 상선이 다니는 이 서태평양 백길이 전부 중국에 의해서 장악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의 안보에 아주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저 상황이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될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죠. 이것도 이제 미국 제가 바로 본 CSIS 자료입니다. 중국 해군이 얼마나 세냐?
저기 이제 중국 해군 늘어나는 숫자를 쭉 이렇게 우리가 그림으로 볼 수 있고, 이것도 2024년 6월 5일 날, 그러니까 지금 나온 지 한 몇 달밖에 안 되는 자료입니다. CSIS는 뭐 민주당, 공화당 뭐 어느 쪽도 아니고 중립적인 그 기관인데, 여기서 지금 미국 해군이 모자르다는 얘기를 계속 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콩그레셔널 리서치 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 그 미국 국회의원들한테 그 정책을 만들 때 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연구소인데, 그 연구소에서도 지난 8월 달에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이 태평양 바다 다 중국한테 뺏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그 경고성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2020년 현재 중국은 군함이 328척, 미국은 289척, 더 이상 그 수치의 격차가 늘어날 경우에 안 된다, 곤란하다. 그리고 이제 질적인 면에서 다쳤을 때 2030년이 되면은 중국 해군은 미국 해군력을 능가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그 경고를 지난 또 8월 달에 나온 그 미국 국회 보고서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또 이제 또 다른, 이건 보수적인 기관입니다. 헤리티지 파운데이션, 미국 군사력에 대해서 제일 염려를 많이 하는 연구소인데, 저게 이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크게 의존할 수 있는 띵크탱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년 1월 달 거예요. A Decade of Decline. 지난 10년 동안 미국 해군이 계속 줄어들었다. The need to restore America's military power. 이거는 이제 군사력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해군력도 물론 줄었지만은 군사력 전체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미국 군사력이 지금 비참한 상황이다라고 아예 써놨더라고요. Sorry state.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지금 미국이 과거의 소련보다도 오히려 더 막강한 중국이라는 잠재 적국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군은 지난 한 30년 됐죠.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을 격파할 때처럼 미국군은 강하지 못하다.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과 냉전을 벌이고 중국과 싸움에서 미국이 이겨야 되는데, 지금 미국 군사력은 비참하다. 그렇지만은 미국 군사력은 현 상태의 심각함을 인식한다면 최강의 자리를 찾아올 수 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올바른 조치가 취해져야만 한다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헤리티지 파운데이션 자료를 가장 크게 의존하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해군력이 이제 늘어날 것은 뭐 분명하다는 그 얘기죠. 그 헤리티지 재단에서는 매년 그 미국의 군사 자료가 나옵니다. US Military Strength 그래갖고 2024년, 뭐 2023년 계속 나오는데, 저기는 이제 미국 군사력을 대체적으로 봤을 때 약하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이 전통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말씀드렸지만은 민주당 사람들은 미국 군사력이 이 정도면 충분해. 공화당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헤리티지 같은 데는 항상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비관적인 그런 전망을 하는 기관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금년에 열 번째 군사력 보고서가 나왔죠. 그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에서 제안한 겁니다. 미국은 적어도 2개의 전쟁을 한꺼번에 치를 수 있는 만큼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육군은 50개의 전투 여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50 Brigade Combat Team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은 뭐 워낙 그 기계화가 됐기 때문에 사단이라든가 또는 뭐 군단 그런 개념이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투 부대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여단인데 50개 정도는 최소한도 있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해군은 400척이 필요하다. 400척. 그리고 해군이 갖고 있는 비행기, 전투기도 624대는 있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군은 1200대의 전투기와 폭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해병대는 대대가 30개 대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주군은 이제 헤리티지 재단 2024년 보고서에서는 우주군에 대해서는 아직 얼마나 더 필요한지 정확한 계산을 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육군, 해군, 공군이 지금 다 모자른 상황이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거를 잠깐 설명해 드린다면은, 헤리티지 재단이 평가한 현재 미국의 군사력, 이제 베리 위크, 이거는
다섯 개로 됐으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수미양가라고 해도 됩니다. 미국 육군 마지날 뭐 이거 있는 둥 마는 둥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미가 됩니다. 미. 미국 해군 weak 이거 양입니다. 양. 그리고 미국 공군 이건 너무나도 약해. 이건 가입니다. 가. 미국 머린콜 해병대 해병대는 strong 강하다. 그러니까 수우 중에서 우를 줬습니다. 그리고 우주군도 미. 그리고 뉴클리어 핵 군사력도 미.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 군사력은 수미양가 중에서 양에 속한다. 아주 그 형편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여기서 이제 또 특히 그 미국 해군을 보겠습니다. 미국 해군이 지금 규모, capacity, 등치, 용량 이건 가입니다. 가 최악이다는 소리입니다. capability 그렇지만 뭐 질적으로 좀 좋으니까 능력상으로는 수미 중에서 미를 주겠다. 그리고 준비태세 언제 이렇게 전쟁이 나면 빨리 달려가는 게 준비태세죠. 양. 그리고 전체 평가를 했을 때 양. 그런데 여기서 해군이야말로 미국이 1등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힘이다. 해군이 미국 힘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상징하는 것은 해군이다. 그거는 뭐 우리 전략이론에 나오는데 제가 그 전략이론을 한번 잠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난 8년 전에 미국 해군을 늘리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이번에는 그 군사력에 대한 얘기가 이번 선거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은데 뭐 늘릴 것은 너무나도 뭐 당연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해군을 대폭적으로 증강시키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350척의 해군을 건설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미국 해군은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취임하기 전에 355척을 355척짜리 해군을 건설하도록 해달라. 그 예산을 짜달라 그랬는데 결국 국회 미국 의회에서 이제 거부가 있고 민주당의 반대가 있어가지고 그렇게는 못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임기 4년 동안에 21척 뭐 대단히 많이 드린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아시아가 너무나 중요해졌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지구에서 제일 큰 바다가 태평양이죠. 태평양을 그 미국이 이 태평양 서쪽 중국 앞바다를 7함대가 상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하와이서부터 미국 본토까지 캘리포니아까지 거기를 3함대가 담당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된 다음에 3함대도 서태평양으로 와서 지금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이 너무 힘이 세지니까 미국의 함대가 7함대, 3함대가 전부 태평양 서쪽에 일본 앞바다, 필리핀 앞바다, 중국 앞바다에 와서 지금 근무를 하는 그런 실정이 됐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해군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저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사진이 알프레드 T 머헨이라는 그 미국의 아주 최고의 전략 사상가입니다. 미국의 전략 사상가가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알프레드 머헨이라고 할 정도로 세계적인 전략 사상가인데 저 사람은 뭐 완전히 해군주의자죠. 그래서 그 아주 유명한 책을 썼는데 잠깐 요약을 하면은 미국의 해군력은 바다 위에서 적의 해군력을 경멸함으로써 바다를 미국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전 세계의 바다를 미국 해군이 장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미국 해군의 목표는 미국의 상선대와 수송함들이 바다를 자유롭게 항해하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미국은 상업의 나라죠. 무역의 나라죠. 그래서 미국의 상선들이 바다를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 해군은 미국의 적을 바다 위에서 격파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은 이에 걸맞는 해군력을 보유해야만 한다. 그래서 미국은 마한주의에 따라서 해군력을 건설했고 해군력이 제일 강한 나라는 당연히 세계의 1등 패권국이 된다라는 그 원칙을 이제 수립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나오지 100 몇십 년도 넘은 책이에요.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역사에서 해양력이 미친 영향 해가지고 저 책은 뭐 나온 지가 오래됐지만은 지금도 그 모든 그 해군이 다 있고 그리고 국제 정책을 공부한 사람이 다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 책을 유럽에 있는 왕들이 읽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특히 이제 독일이 1차 대전 때 저 책에 의해서 해군력을 엄청 늘렸습니다. 뭐 그래서 전쟁 났다는 말도 있는데 지금 이 세계에서 그 머헤네 책을 가장 열심히 읽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마한주의,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한이라고도 그래요. 원래 이름 정확하게는 머헨이라고 합니다. 그 마한주의자들은 다 중국에 있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중국이 그 미국 해군 제독 그리고 뭐 예일 대학의 또 역사과 교수도 했습니다. 그 대단한 학자의 그 글을 지금 제일 열심히 읽는 나라는 중국이고 중국이 그래서 해군력을 엄청나게 증가하는데 미국은 지금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해군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얘기를 쓴 그 학자인데 콜린 그레이라는 영국의 대전략가입니다. 뭐 작고한 지 몇 년 됐는데 저 사람이 이제 1992년에 쓴 책이에요. The Leverage of Sea Power, The Strategic Advantage of Navies in War 해가지고 저 책을 그냥 한마디로 말하려면은 세계 1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군력이 1등이어야 한다라는 책입니다. 해군력이 1등이지 않은 나라는 세계 1등이 될 수가 없어요. 머헨이라든가 콜린 그레이가 똑같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중국이 바로 맞아, 너네들 말이 맞아 하고서 지금 우리가 한번 세계 1등을 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해양 국가가 되어야 하는 거야 하고서 지금 해군력을 뭐 대폭 늘리고 있는 중이죠. 예.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뭐 잘 아는 조지 프리드맨 박사가 1997년에 쓴 책입니다. The Future of War, 앞으로 다가올 전쟁이라고 쓴 전쟁인데 이 책에 아주 결정적인 그 해군력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건국 이래, 미국이 생긴 이래 미국의 운명에 대한 실험은 미국의 진정한 전략군사력인 해군의 손에 놓여 있었다. 해군의 손에 미국이 운명이 달려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은 과거 영국이 그랬던 것처럼 바다에서의 제해권, 그러니까 바다에서 제해권이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적을 다 파괴할 수 있는 해군력, 그것이 미국 국가 이익의 바탕이었다. 그러니까 미국이 막강한 해군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세계 1등의 나라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해군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전략 군사력이다. 해군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은 본토에서 전쟁을 몇백 년 동안 안 한 겁니다. 해군이 약할 때는 미국 본토에서 전쟁을 했는데 1810년에 영국 해군이 미국을 침략을 한 적이 있었죠. 그 이후에 미국 해군이 강한 이후에는 미국은 본토에서 싸우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도 미국은 자기 땅에서는 싸우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이유는 해군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군이야말로 미국의 진짜 전략군사력이다라고 조지 프리드맨 박사가 얘기를 했는데 저 책은 조지 프리드맨 박사하고 그 부인하고 같이 쓴 책입니다. 부인이 그 메리디스 프리드맨이라는 그 부인도 지정학 그 국제정치학자예요. 그래서 이제 함께 쓴 책이죠. 부부입니다. 그리고 보다 최근에 To Rule the Waves, 파도를 지배하지 않고서는 세계 1등을 할 수가 없다라는 책이 그 브루킹스, 저건 이제 약간 민주당적인 연구소인데 거기서 나왔습니다. 수세기 동안 바다는 제국들이 패권을 다루던 체스판이었다. 오늘 세계의 상업과 에너지 무역의 90%는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바다를 장악해야지 세계 정치 경제를 다 장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 책에서도 지금 미국의 그 해군이 미국의 해양력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면서 미국이 슈퍼파워 초강대국으로 그 남으려면은 그러면 바다를 지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네, 지금 미국 국방장관이 헥세스라는 사람이 됐죠. 저 사람은 트럼프가 임명시키면서 헥세스야말로 피스 스루 스트렝스, 힘을 통해 그 평화를 그 만들겠다는 아주 대표적인 자기 주장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헥세스는 이제 뭐 저 사람 자체가 그 20년 동안 군대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했고 프리스톤 대학 학사 출신인 그렇지만 군대에서 20년 있었던 현재 그 폭스뉴스 그 앵커인데 강한 군사력과 그리고 예비군들 미국 군대들을 잘 해주는 나라지만은 그것도 그동안에 민주당 정권이 잘 못하고 있었다. 다시 미국 군인에 대한 예우 이런 걸 아주 되게 강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 책도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The War on Warriors.
지금 미국 정부가 군인들하고 싸우고 있어요. 군인을 강하게 만들지 못하고 그 약한 군대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피터 헥세스가 이게 미국 육군이 이래서 되겠냐 그랬더니 오히려 미국 육군이 헥세스를 그 아주 과격한 사람이다라고 비난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최근에도 이제 선거 11월 5일 날 선거를 했으니까 선거하기 보통 한 열흘 전쯤에 나온 논문입니다. Could Trump rebuild and repair the U.S. Navy? 트럼프는 미국의 해군을 다시 건설하고, 그리고 지금 문제점 있는 거를 전부 다 리페어, 수리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당연히 수리해야 된다고 쓴 논문입니다. 그런데 4년 전에 그 예산도 제대로 못 따내고 그래서 실패했는데, 지금 미국 해군 가지고서는 정말 중국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적하고 싸우는 게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각성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논문입니다. 예. 저 논문이 그 내셔널 리뷰에 나왔던 그 논문을 이제 또 요약해서 소개한 것인데, Restoring Our Maritime Strengths, 미국의 해군력을 다시 회복시키자라는 그 내셔널 리뷰에 나왔던 그 논문을 이제 쭉 소개를 하고 있으면서, 금년 선거에서 트럼프는 hasn't spoken much about revitalizing the Navy. 이번 선거에서는 해군을 늘려야 되겠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 뉴스 매체라든가 소스를 살펴보니까 he's keen on expanding the fleet. 트럼프는 지금 미국 함대를 대폭 증강시키는데 아주 예민한,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논문 저자들이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지금 미국 해군이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당면한 문제가 늦은 속도, 군함을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요. 늦은 속도의 군함 건조 능력. 근데 이 문제는 뭐냐? 이건 삶과 죽음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next administration doesn't have the luxury of a slow build-up. 다음번 행정부, 즉 이제 현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배를 천천히 만들어도 되는 그런 이 호화로운 그런 럭셔리, 그런 상황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못하다. 지금은 천천히 만들어서 큰일 난다 겁니다. This is about survival. 배를 빨리 짓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그리고 일기의 실수를 반복하게 되면은 미국은 재해권은 바다를 통제하는 권리죠. 미국은 재해권을 잃게 될 것이다. 재해권이 뭡니까? 저거 이러면은 미국은 1등을 뺏기는 거예요, 중국한테.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해군력 증강에 관한 첨예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제 얘기를 하고서 그래서 지금 중국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셔널 리뷰 금년 12월호예요. 거기에 Restoring Our Maritime Strengths, 미국의 해군을 어떻게 다시 증강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서도 제일 고민스러운 문제가, 제가 이제 논문을 잠깐 발췌를 한 겁니다. 배를 빨리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미국이 빨리 만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배 만드는 공장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잡지는 적어도 2029년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해가 2029년입니다. 그때까지 미국은 333척의 군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 이제 291척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 42척 정도 더 만드는 거예요. 이게 42척이라는 건 1년에 10척 만드는 건데, 이거는 그냥 거의 찍어내는 수준으로 만들어야지 되는데, 미국은 그것을 만들어낼 지금 공장이 없다. 조선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트럼프 시대가 한국한테 주는 의미가 심각하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바로 헤리티지 연구소에서, 헤리티지 재단에서 지금 미국 해군을 양이라고 점수를 줬습니다. 수미양가 중에서 양인데, 이게 숫자가 너무 없는데 이거를 만드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못 만드니까 한국 보고 만들어 달라야 된다는 말을 아예 썼습니다. 금년 4월 30일 날 나온 보고서예요. 이 보고서는 미국은 군함 등을 생산하기 위해 한국 조선소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야만 한다고 제안하였다. 미국이 지금 대단히 급한 것이죠. 지금 거기 외에도 다른 데서도 전부 다 미국 해군이 적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바이든 행정부지만은 카를로스 델 토로 미국 해군성 장관이 한국에 왔다 갔습니다. 와가지고서 이제 봤어요. 한국이 그 군함을 얼마나 빨리 만든지를 보고 정말 자기가 놀랬다고 그랬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빨리 좋은 군함을 만드는 것을 알고 놀랬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미국 군함을 수리를 한국이 좀 맡아서 해달라, 정비를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죠. 뭐 군함 같은 것들은 그 정밀한 기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운용을 하고서는 그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미국까지 갖고 와서 정비하는데 시간도 너무 걸리고 또 거리도 멀고 그래서 이제 한국 보고 부탁하는 그 정도까지 지금 갔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했었는데 지난 작년 6월입니다. 작년 6월에 그 CNN은 사실은 뭐 민주당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CNN은 반중적입니다. These may be the world's best warships. 이 군함들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군함들입니다. 그런데 그 배들은 미제는 아니에요라는 요 제목을 살짝 바꿨는데 원 제목은 불행하게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군함들은 미국 것이 아닙니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국은 세 대를 만드는 동안에 미국은 한 대밖에 못 만든다.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군함은 이 군함입니다 하고 CNN 뉴스에 그 사진이 나왔는데 저 군함이 바로 한국의 세종대왕함입니다. 그리고서 그 CNN은 한국은 미국과 같은 수준의 군함을 중국만큼 빠른 속도로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기서는 아예 뭐라고까지 나왔냐면은 지금 미국이 한국한테 설계도를 줘서 미국 군함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든지 급하면 한국 걸 사오든지 해라 할 정도로 그렇게 그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꼭 집어가지고 help me, 나 좀 도와줘 한국. 뭐를 도와주느냐? 한국 군함 좀 만들어줘. 미국 조선업은 한국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렇죠. 미국은 지금 조선 산업이 거의 뭐 없습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뭐 사실은 뭐 우리가 질적으로는 세계 1위죠. 양적으로는 중국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군함을 만들어줘야지 미국이 버틸 수 있겠어라고 그 미국이 오히려 SOS를 칠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사람들이 그 대안들이에요. 트럼프 당선 취임 후에 지금 법률을 바꿔야 되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무기를 다른 나라 거 쓰지 않습니다. 미국은 미국 무기만 써야 된다라는 그 존스법이라는 거가 있는데 그 법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만든 거를 미국이 쓴다는 건 그 법하고 틀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금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국은 배를 천천히 만들 수 있는 그런 호화로움, 그런 사치는 이제 없다. 배를 빨리 만드는 거, 늦게 만드는 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그런데 한국이 배를 빨리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 법은 그럼 고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 대통령도 미국 조선업 재건에 한국이 도와주고 그리고 중국과의 그 해군 경쟁에서 미국이 밀리는 것을 우리가 옆에서 지지해주겠다,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성사가 돼가지고 한국이 미국 군함을 만들어주는 상황이 되면은 이거는 뭐 동맹이 완전히 뭐 찰떡 동맹이 되는 것이죠. 신념상의 동맹이 되는 겁니다. 거의 미국과 영국의 동맹 수준으로 그대로 격상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왔죠. 아까 했던 말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미국이 군함을 천천히 만들 수 있는 럭셔리는 지금 그거 없다. 왜냐하면은 지금 군함을 빨리 만드는 일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해군력을 그냥 대폭 들일 거기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첨예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한국은 해줄 수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복습입니다. 이런 그 논문들이 나왔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말이죠. 미국보다 그 조선 산업 능력이 232배래요. 그러니까 미국은 거의 배를 안 만듭니다. 근데 중국은 저기 232배라고 해서 좋은 건 사실은 없어요. 제가 꽤 오래전에 본 통계인데 중국에는 조선소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 대부분이 문 닫고 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만들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단순 수치로 비교할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미국 사람들은 엄살을 피우니까 중국이 미국보다 배 만들 수 있는 능력이 232배에 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논문에 의하면은 또 2035년에 중국은 475척의 군함을 가질 텐데 미국은 305척 내지 317척밖에 못 가는다.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중국하고 맞짱을 뜨려면은 남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 줄 나라는 한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세계 국가들이 배 만들 수 있는 능력이에요. 중국이 2023년 현재 1등입니다. 세계 배의 51%를 중국이 만들어요. 2등이 한국입니다. 세계 배의 28%, 3등이 일본, 세계의 15%.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한테 미국이 의존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이 더 월등하다라는 그런 얘기죠. 4등이 필리핀입니다. 근데 이거는 상대가 안 되죠. 1%. 그리고 미국은 14등, 0.1%.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더 이상 배를 만드는 나라는 아니에요. 사실 2차 대전 때 미국은 거의 군함을 찍어냈습니다. 그래갖고 연합군을 다 도와줬는데 이제는 조선 산업을 미국이 이제 다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해군이 미국 해군을 곧 압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한테 의존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되면은 한미 동맹이 엉망진창이 될 거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미국이 한국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지금? 미국이 가장 중요한 목표는 중국의 도전을 물리치고 세계 1등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인데 그거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절대로 없으면 안 되는 나라인데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야 된다고 이제 저는 봅니다. 그래서 미국 군사력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중국한테 절대적인 열세는 해군력이다. 근데 미국의 군함은 건조 능력이 사실상 없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대한민국 찾는 것이죠. 이런 자료들이 쭉 있는데 제가 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주 옛날 타키투스는 뭐 정말 2000년 전 사람이죠. 그 사람이 한 말 중에서 감동스러운 말이 있더라고요. A bad peace is even worse than war. 나쁜 평화는 전쟁보다도 못하다.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고 그랬죠. 전쟁 안 하고 중국 식민지, 북한 식민지, 일본 식민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가 좋은 경구 하나를 준비하다가 발견해가지고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A bad peace is even worse than war. 나쁜 평화는 전쟁보다도 못하다. 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곧 대통령이 될 텐데 해군을 늘릴 겁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한미 동맹을 정말 찰떡 동맹으로 만들고 또 그러면은 중국이 약화되고 그러면 우리가 통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대폭 늘어나는 것이죠. 전략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